그게 사실 방송엔 안 나왔지만 그때부터 동규가 고3병이 왔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야 돼 하고 있을 때 사실 동규 뒤에서 울고 있었다. 진짜 벽 이거 바위 잡고. 사실 이 강철지구 비하인드 썰을 풀다 보니까 한 편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끝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남은 나라들은 가장 임팩트 있었던 비하인드로 1개에서 2개 정도까지만 딱 얘기해보는 걸로. 너는 그린란드 때는 얘기해볼 만한 비하인드가 뭐였던 것 같아? 저는 근데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서 이 방송이 절대 못 나가는 거였었는데 그 이누이트 게임 할 때 이누이트 게임 할 때 그 구경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 근데 이누이트 게임 자체가 방송에 안 나왔어. 그러네. 겨울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누이트 게임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 힘싸움이야. 서로 발을 맞대고 봉을 서로 하나씩 잡아. 그래서 땡겨갖고 그냥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땡겨서 그 사람이 딸려 올라오면 지는 거야. 알았어. 그것도 있고 그 그냥 진짜 막대기 서로 뺏는 거, 잡고 뺏기. 사실 저희가 그거를 그 이누이트 분들이랑 같이 그 게임을 한번 했었어요. 저는 좀 많이 졌습니다. 저도 뭐 지고 이기고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뭐 제일 세다 하는 사람들도 이겼었고 그래서 이제 동규는 진짜 많이 이겼어요. 뭔가 챔피언 느낌 제가 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오케이 거기까지 인지를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뒷목을 감싸고 입이 막 이렇게 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술에 되게 많이 취해 계셨기도 했고 또 그 옆에 남편분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가라고 했나 봐요. 이렇게 좀 과하게 달려드셔가지고 동규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다음날 이제 마트 장 보러 갔는데 마트 그 언덕배기에서 어머님 그 살짝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 이렇게 부축해서 오시는 효녀분이셨어요. 나중에 다음날 만났는데 되게 얌전했었어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희가 그린란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편이 일루리사트에서 코펜하겐,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한국 이렇게 오는 경유 2회짜리 연결편이었는데 코펜하겐에서 하루를 잤어야 됐어.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날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짐 다 보내고 맞아 짐 다 붙였어요. 다 보내고 출국장 들어갔어. 그래서 열심히 밥 먹고 막 쇼핑하고 되게 여유롭게 우리가 들어가서 있었는데 탑승구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캔슬. 처음 우리 들어갈 때부터 게이트가 안 나왔었거든. 네 맞아요. 게이트 들어가면 게이트가 나올 거야 했는데 들어갔는데도 계속 우리 것만 게이트가 안 나오고 있었고 다른 뒤에 거 나왔는데 나오겠지 하는데 출발 30분 전에 캔슬 뜬 거야. 진짜 우리가 그거 해결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인포메이션에서 인포 도와주는 청소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그 아줌마가 우리한테 엄청난 호의를 보였어. 일단 사람은 키 크고 말이야. 그 아줌마 키 큰 사람 줄 알았어요. 그 아줌마의 첫 마디가 난 아직도 기억나. 너네 아빠 싱글이니? 소개시켜주면 도와줄게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딱 날 보고 나랑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 상황을 되게 떠듬떠듬 설명을 하니까 잘 알아들어 주시고 그분이 거의 우리 대변인이 되어주셔서 이분은 진짜 직원이니까 뭐 줄도 안 서 갑자기 그 창고 안에 들어가서 야 얘네 이거 좀 빨리 해줘 막 이래서 되게 웃긴 게 그 거기 인포에 그 안데르스크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옆에 놀고 있는 남자친구 집어넣어놓고 자기가 도와주러 갔어. 그래서 야 기다려봐 하더니 진짜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비행기 티켓도 아니고 정말 프린트된 종이나 받아가지고 그러고 비행기 탄 거 처음이야. 맞아요. 근데 그게 비하인드가 하나 더 있어. 그러고 한국을 갔는데 이게 촬영하고 복귀하는 거니까 사실 제작진분들한테는 이 짐이 오냐 안 오냐가 진짜 중요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진짜 많이 확인했단 말이야.
왜냐면 우린 이미 탑승 수속할 때 이미 짐을 보내버렸단 말이야. 맞아요. 우리 도착할 때 그 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엄청 막 맞아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 된다 그랬어. 결국엔 다 된다 그래서 알았다. 그 막 확인증까지 맞아, 다 맞아. 받아가지고 한국을 딱 도착해서 그 이제 컨테이너에 짐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빈 박스가 하나 있었고 맞아. 정강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저 정강이 뭐예요? 그래서 막 근데 PD님 성함이 딱 그 성이 정씨였거든요. 정씨였고 팀장님 그다음에 제 이름 정강이 이렇게 써져 있었어. 포로 오세요 이래갖고 보니까 우리 짐이 결국 안 왔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집 물어보니까 짐이 코펜하겐에 있대. 아직도 코펜하겐에 있다고. 그래서 한 3일 뒤에 도착했을걸요. 근데 정말 에미레이트 항공이 그거 다 잘 신경 써가지고 집까지 다 택배로 보내주지. 비행기도 캔슬되고 짐도 안 왔던 그 기억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들은 이제 무게 맞춰야 되니까 짐을 나누잖아요. 제 짐에 감독님들 짐이 있어가지고 감독님이 찾으러 왔어요, 짐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또 아이슬란드잖아. 맞아요. 아이슬란드도 나는 날씨밖에 기억이 안 나. 비바람. 날씨랑 흙이야. 분명 화산 터졌다 했는데 비바람 불고 그러니까 시꺼멓고. 촬영 운이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잘 안 따라줬다. 그게 좀 아쉽다. 그때 이제 아이슬란드 PD님의 진짜 목표, 아이슬란드를 가서 무조건 이걸 꼭 찍어와야 돼 하는 게 화산이었단 말이야. 그쵸. 눈앞에서 화산을 보는 거. 화산이 터졌다라는 뉴스를 듣고 소식을 그 그럼 우리 PD님한테 듣고 가자. 그래서 이게 계속 막 미친 듯이 분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갈 때까지도 계속 분출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날짜 잡아갖고 아이슬란드로 딱 떠서 날아갔는데 도착하니까 꺼졌어. 끝났대. 그러니까 그게 딱 우리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꺼졌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딱 아이슬란드의 촬영 목표가 딱 두 개였거든. 가장 큰 게 화산과 완전 모든 게 하얀 이제 아이슬란드의 풍경을 보는 게 그 두 가지가 목표였는데 너무 웃긴 게 화산 멈췄지. 그리고 그 전까지 그 레이캬비크 도시까지 다 눈이 쌓여 있었어. 맞아요. 현지 코디님이 계속 현장 사진을 보내주는데 막 그 모든 세상이 막 하얘는데 우리 비행기 뜨고 화산 멈추고 비가 엄청 와가지고 눈이 다 녹았어. 모든 눈이 다 녹았어. 맞아. PD님이 진짜 촬영 내내 막 아씨 어떡하지 제발 눈 한 번만 와줘 이랬는데 우리 촬영하는 촬영 내내 눈이 한 번도 안 오다가 마지막 날 주제가 있어. 그 뭐냐 목장인가 어디 갔을 때 그래서 그 주제를 안 했잖아요, 오로라. 그리고 나중에 PD님이 얘기해줬는데 우리 이제 도착하고 그 다음 주부터 눈 대폭 썰이 났대. 눈 미친 듯이었대요. 그때 그래서 진짜 또 눈이 왔던 아이슬란드를 봤으면 또 달랐겠지. 자, 아이슬란드 다음이 그러고 네팔. 거기는 스케줄이 힘들었다기보다 그냥 몸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고산을 진짜 처음 겪어봐갖고 그런 건지 진짜 몰랐어. 고산병 얘기를 하자면 내가 먼저 고산병이 오고 제가 조금 증상이 올까 말까 했었어요. 그 방송에 나온 거보다 좀 더 심각하긴 했어요. 진짜 저 막 토하고 구역질하고 아예 이게 뭐랄까 막 아픈데 의지로 더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근데 진짜 다행히 그때 이제 방송에 나왔던 겔브라는 친구가 밤새 이제 저를 이제 간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좀 괜찮아졌어. 그래서 전 괜찮아져서 또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사실 방송엔 안 나왔지만 그때부터 동규가 고산병이 왔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딱 마지막 로지가 나 로지였는데 4,200골드였죠. 그 골드마운틴 갔을 때 거기서 하는 말이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산소가 제일 없을 시간대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서 자다가도 나도 모르게 깬다. 숨이 안 쉬어져서. 그래서 그때 깼어요. 깨는 순간 머리가 찢어질 것 같아. 내가 막 와. 그리고 막 팀장이 그때 나갔다고 야별 이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 내 눈앞에 보이는데요? 말고 제가 가야 돼 하고 있을 때 사실 동규는 뒤에서 울고 있었다. 진짜 벽 이거 바위 잡고.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울다가 그 다음 날부터
그 올라왔던 코스를 그대로 다 뛰어서 내려갔어요. 다 미친 듯이 뛰어내렸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셨나요? 그때 갔던 게 4,600이었고 근데 이번에 페루에서 이제 5,000을 넘겼죠. 5,100. 네팔은 그 정도? 네팔 다음이 멕시코였나? 그 다음에 멕시코, 중국, 페루. 멕시코는 비하인드를 게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없긴 한데 그냥 제일 아쉬운 거는 저희가 멕시코 한 편이 그거였거든요. 도세치를 잡는 낚시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정말 아쉽게도 그것도 갔을 때 도세치가 그 지역에 나오는 시즌이 잘 아니었어요. 진짜 운이 좋으면 잡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안 나올 거다. 근데 그러면 도세치가 아니어도 엄청 큰 대물을 잡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다행히 우리가 바라쿠다를 요만한 걸 한 마리 잡았지만 낚시로. 근데 진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피어피싱 내려갔는데 있었어요. 같이 내려간 친구가 있잖아. 그때 우리 걔. 도와주던 친구가 내가 분명히 바라쿠다를 봤거든? 그래서 저걸 잡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엄청 성급하게 내려가더라고. 맞아. 그래서 바라쿠다가 도망갔어. 그럼 저도 바라쿠다가 헤엄치는 걸 봤어요. 저도. 이거 아까 팀장님 잡았던 건데. 그래서 나 저거 내가 내려가면 참을 수 있는데! 근데 걔가 먼저 내려가고 쫓아내버려갖고 그거랑 아쉽지. 방송 미방분 중에 마야족 만나가지고 그 타코를 먹은 게 너무 맛있었어. 저는 타코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거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너 어떻게 타코를 근데 안 먹어볼 수가 있지? 한국에서도 타코는 진짜 너무 많이 팔잖아. 많이 파는데 타코 이름 들어가고 타코 한 개밖에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타코 멕시칸이잖아요. 타코가 멕시코 음식인데 이게 훨씬 되게 자극적이고 막 한국 사람들 입맛에 되게 잘 맞는 음식이야. 막 진짜 뭔가 자극적인 소스 막 뿌려갖고 확 먹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그 마야족 타코는 되게 특이했어. 타코의 형식으로 돼 있지만 그게 어쨌든 마야족 분들의 전통 음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멕시코는 한 그런 정도? 그 다음이 그러면 이제 중국이야. 너무 좋았죠. 막 남미 갔다가 북유럽 갔다가 막 이렇게 중국 2시간이면 가네?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 딱 공항에 가는 게 직항으로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번 중국 편 진짜 개꿀 이러면서 갔는데 역시 아시아권 좋아.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한 차로 우리가 운전해서 다녔잖아. 네. 정말 하루에 한 12시간씩 이동을 하고 다녔어. 그냥 그게 제일 힘들었다. 몸이 막 차에서 골아. 그래서 막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다락문 갔을 때 인터뷰한 게 안 나왔을 거예요. 다 물어보면은 어디서 왔어요? 몇 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다 최소 7시간. 최소 7시간. 국내 여행이 진짜 기본 7시간.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 이틀 걸려서 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오는구나. 한 번 여행하면 일주일 이상 갔는데요. 국내 여행은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술 먹었죠. 백주. 그 백주 너무 맛있었는데. 그러고 저희 지각하고 근데 그 술 이름 알아놨어야 되는데. 그 백주 진짜 맛있어갖고. 그리고 지각했잖아 저희. 6시 반 그건데 딱 일어났는데 6시 37분.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중국 편까지의 좀 비하인드 뽑아볼 만한 것 좀 뽑아봤고 아직 저희가 얘기를 안 한 게 페루 편이랑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이 두 편은 차후를 위해서 좀 남겨놓겠습니다. 왜냐면 페루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 페루가 되게 많아요. 페루는 또 페루만 털어도 한 편 나올 거야. 2편 나올 수도 있어요. 페루는 진짜로. 그래서 페루는 좀 아껴놓고 이 반응이 좋으면은 또 페루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강철지구 비하인드 썰을 이제 오늘 한번 풀어봤는데요. 요게 되게 반응이 좋고 하면은 진짜 UDT도 초청해서 우리가 갔던 여행지랑 UDT가 갔던 여행지 중에 어디가 더 힘들었는지 그리고 서로 또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가 있었는지 이런 서로 해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또 재밌는 강철지구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게스트 이동규였습니다. 네, 강철지구 그리고 모험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